네, 최근 가상화폐 시장 흐름은 단순한 가격 하락과는 좀 다른 양상이죠.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 연구 센터장 그리고 김성은 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혼란 촉발시킨 건 루나라는 코인에서 시작됐는데 얼마나 빠졌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폭락 전에 시가총액이 테라하고 루나를 합쳐서 한 60조 원 정도 됐거든요. 60조. 그러니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거의 휴지 조각이나 다름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루나 가격이 이달 초 한 10만 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1시간 전쯤에 확인해 보니까 빗썸의 경우에는 8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에는 뭐 1원 정도 거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다음에 코인마켓캠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테라 USD는 원래 1달러에 고정돼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0.13달러. 그리고 루나는 이거 제가 설명드릴 0.00017달러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0이 뒤에 3개 있어요. 0 다음에. 근데 자. 이게 이제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비트코인의 경우에 지난해 최고점 대비 한 절반 정도 가격이 하락한 4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네. 있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 뭐 곡소리 납니다. 자, 테라나 루나라는 코인은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면서요. 네, 가격이 일단, 고정되어 예, 있는. 예. 그럼 가격이 안 움직여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빠집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그 기본적인 기초 자산 확실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라 루나 같이 이제 알고리즘형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리즘형.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을 생각을 하세요. 담보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달러가 있으면 달러를 담보로 이제 1대1로 패깅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테더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달러의 가치하고 테더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네. 알고리즘형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시장에서 시장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을 적절히 알고리즘으로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하면 내재 가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내재 가치가 없는. 없다. 예, 그래서 테라 루나 같은 경우가 바로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이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큰 문제가 보통 없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계 경제 상황 같은 것 때문에 악화가 돼서 암호화폐 시장도 악화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이제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가 한순간에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번에 나타난 겁니다. 예. 근데 이번에 이 위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 예. 이 프로젝트 쪽에서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해서 예. 좀 이 시스템을 떠받치기 위해서 시도했다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루나나 테라의 대표인 이름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권도영 대표가 얘기하는 거고 네. 실질적으로는 그런 행동을 했는지는 제가 아직 검증을 못했습니다. 아, 확인되진 않은 거군요. 예, 그리고 주장이 단지 있군요. 하나 확인된 건 뭐냐면은 이제 이 사태가 터지면서 아마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 아마 4조 원어치를 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꾸로 조금 의심 가는 행동들을 좀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오히려? 예, 오히려. 예. 사태를 그러니까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걸 보면 특정한 개인에게 넘겼다는 취지로 나오고 있긴 예, 해요. 예. 근데 넘기게 되면 원래 블록체인의 특성이라는 게 거래가 다 추적이 되거든요. 네. 투명하게 볼 수 있는데 지갑마다 주소가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니까 추적이 안 되는 어떤 거래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복잡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의도가 좀 순수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의도도 알 수 없는 아무튼 이체 내역은 있고 예. 근데 그 돈이 실제로 그렇게 쓰였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투자자들 피해는 엄청나죠, 근데.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늘 밝혔어요. 피해 규모를 이제 처음으로 대략 추산한 것들을 밝혔는데. 당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루나 이용자가 국내 28만 명이라고 하고요. 한 700억 개 정도를 루나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700억 개. 높을 때가 10만 원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얼마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마어마한 피해자가 지금 네. 피해 금액도 산정하기가 좀 쉽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고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행법으로는 이걸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부당 거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회계상의 문제가 있으면 가서 직접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그런데 가상화폐 시장의 경우에는 가상자산법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거래소를 규제하는 방식인 것이지 직접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있는 곳에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뭐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가상자산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테라나 루나 사태에 가서 직접 그 블록체인을 운영하는 기업에 가가지고 뭔가를
규제를 한다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큰 돈이 오가는데 당국은 사실상 개입을 안 하는 건지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당국은?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 궁금한 건 그거예요. 의도를 가진 폰지 사기였느냐,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불안정해서 벌어진 의도하지 않은 사고였느냐,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권대영 대표가 가장 먼저 시장한테 던져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이 테라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과연 권대영 대표가 이거를 예측하지 못했을 것인가. 만약에 예측을 됐으면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예측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있을 때까지 권대영 대표가 무책임하게 방치했다면 그건 정말로 큰 일이라는 거죠. 아까 그 입법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같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요, 4년 전부터 정부에다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라는 게 엄연히 존재하는 시장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래 시장 규모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질 않은 거예요. 아까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특검법을 가지고 가상거래소를 이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자금세탁 방지라는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제 투자자 보호나 이런 거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했고요. 제가 계속 답답한 게 뭐냐면은 지금 와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리고 대책을 세운다 하시더라도 그 사람들이 잘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까먹으시는데 테라 그 플랫폼 렉스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법인 회사가 아니에요. 싱가포르죠. 근데 왜 그런 회사들이 싱가포르 가서 했느냐? 기존 정부에서는 암호화폐 금지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ICO 금지시켰고요. 암호화폐 전면 금지 정책을 줬고 암호화폐를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엄연히 큰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시장이 방치돼 가지고 지금 3년 동안 온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속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폰지 사기인지 사고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예. 현재로서는 알 수 없고 예. 대표가 비트코인을 처분해서 해결에 사용했다는데 그것도 아직 확인되는 건 예, 그건 아니에요. 아직 검증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갑자기 가치가 떨어질 때는 예. 뭔가 대량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의도적인 공격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겁니까? 모르죠. 그거는 이제 어떤 음모론 같은 게 많이 지금 떠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그거는 음모론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테라나 루나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 철저한 검증을 선행을 통해서 이게 과연 그 누가 일부러 이제 강제 매도를 통해서 일부러 테라나 루나를 이제 그러니까 뭐라면 이제 이렇게 폭락을 시키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악화가 돼서 그 리스크 문제가 갑자기 튀어나온 건지 이것도 아직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죠. 지금 여기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루나 프로젝트 쪽에서는 두 가지 일단 대책을 한번 내놓았죠. 네, 뭐 루나 사태 직후에 그러니까 지금 한 10억 개의 신규 토큰을 발행해서 기존에 테라하고 루나 보유한 사람들한테 그걸 나눠주겠다. 그러니까 손해본 일종의 사람은 또 피해를 주겠다. 보상하겠다는 뭐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두 번째 어제 또 대책을 또 한 번 발표를 했어요. 기존 대책은 이 테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재편하는 형태의 어떤 대책을 내놨다고 하면은 이번 두 번째 대책은 아예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은 테라 안에 들어와 있는 테라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자체를 대체하는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가능한 일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좀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평가는 뭐 냉정하던데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냉정할 수밖에 없죠. 일단 신뢰를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권대영 대표가 나타나서 현재 테라 루나 사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왜 이런 사태가 터졌는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의도적인지 의도적이 아닌 건지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구체적인 피해 보호 대책을 반드시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피해자들이 그거를 믿고 한 번이나 기회를 더 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이 내가 앞으로 새로운 체인을 또 만들어서 또 암호화폐로 해주겠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심한 말로 하면 말장난이지 어떤 네.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정말로 너무 낮은 대책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 쪽엔 그렇고 투자자들이 대부분 젊은이들이 많고 예. 무슨 자본이 있지 않은 세대여서 예. 우려가 더 큽니다. 예. 투자를 이미 하고 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 어떤 예. 걸 좀 잘 봐야 되겠습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의 젊은 청년들이 옛날 초기에 원래 모든 시장이 새로 성장할 때는 일확천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이제 튀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암호화폐 시장이 자산 시장으로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일확천금 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할 때 주식 공부 좀 하잖아요. 예, 암호화폐도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이게 너무 어려운 이야기라 시간을 좀 갖고 다시 한번 초대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 가능하다면 권대용 그 대표와 권도훈 대표 같이 좀 봤으면 좋겠네요. 아유, 저 바라는 권도형 바입니다. 대표. 예. 네. 자, 김성환 평론가, 박성준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